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런 시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별로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들은 사실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피곤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대체 뭔데? 정말 웃기죠. 이 불법적인 군사 개입이 정말 현실화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자기 잣대에 맞춰가지고 범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이송하는 이런 경찰 통제할 일이 벌어졌죠. 이건 외교도 아니고 뭐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도 아닌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주권 침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오늘 이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보수 언론 일부와 뭐 댓글 부대라고 봐야 되겠지요.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에 아주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두로 개인의 어떤 부패와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우리도 각오해야 되겠다는 각오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군부를 떼고 있죠. 이거 아주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를 시키고 엉뚱하게 이제 색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이게 비준되지 않은 불법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국제법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푸틴도 뭐 전범자로 낙인 찍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러온 이 트럼프를 위시한 이 우익 정치 지도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트럼프도 비슷하게 머지않아 근자에서 끌려 내려와서 그동안에 부렸던 행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었다고 추정된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게 모든 시작이 석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나는 전문가는 잘 모르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보유한 원유의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면서요.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발견된 건데, 그때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제 진출을 해서 그들의 비호를 받는 석유 채굴업자들이 나라의 채굴권을 갖다가 독점하면서 이들하고 결탁한 어떤 그런 우파 정권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고로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다. 중동의 석유 부국들을 보십시오. 거기 거지가 어딨어요. 자국민들은 거지 없어요. 뭐 슈퍼카를 뭐 몇 대를 가지고 살고, 뭐 우리 쇼츠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렇게 파낸 석유가 전부 다 서구나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나온 떡고물들을 이들을 비호해주고 이제 이들과 결탁한 어떤 정권들의 이제 권력층과 소수 지배계층만 배돼지가 쳐불렀던 거지, 나머지 국민들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한 걸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무면 터지는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참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패한 우익 정권을 물어내고 좌파 정권이 들어섰지요. 그런데 이게 들어서게 됐다는 건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는 석유 노다지가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세력에 넘어가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죠. 일단 자신의 이익도 문제지만은 자칫했다가는 자원 부국이 득식을 거리는 중남미에 대한 영향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푸시를 내세워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석유 아무리 많아도 팔지 못하면 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석유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이제 중동 부국을 보고 이 석유를 팔아서 남기는 수익을 전제로 각종 복지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런데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석유를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붕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보수 정권하고 꼴통 댓글 부대들이 이 부분을 왜곡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미국의 방해 때문에 못됐던 복지 정책을 외려 뒤집어가지고 복지 정책 때문에 남발한 복지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사단의 원초적인 원인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미국의 개입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마두로가 이제 개기고 버티고 이러니까 결국 이번에 군사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남의 나라 대통령궁에 침입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범죄자처럼 저렇게 체포를 해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요즘 젊은 애들도 교육과정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미국이 정의로운 히어로, 항상 모든 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고 믿어왔죠. 그렇게 배워왔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 나라치고 멀쩡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이죠.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이 세운 그 부패한 정권을 뒤엎고 공산 정권이 지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지금 중국과 같이 일부 수정된 공산주의를 도입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저렇게 활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등 해가지고 미국이 여태까지 개입해서 정권을 세운 나라들 치고 멀쩡한 데가 없어요. 다 부패했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동족 간에 총질을 해대고, 그리고 또 이를 보다 못한 어떤 종교인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그 중동 국가들 보면은 지금 IS라든지 이런 괴물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뭐였습니까? 러시아와 맞싸운 그 세력들,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키운 거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뒤통수를 맞고 쫓겨나긴 했지만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패한 놈들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미국이 돈 안 되는 지역에 참견한 거 맞습니까? IT인가요? 그렇게 온 나라가 갱들의 소굴이 됐는데도 본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현실과 결과를 외면한 채 미국을 옹호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작자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일전에 언급했던 군부 그리고 엘리트 군인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싶은데요. 미국이 지원하는 세력들은 대부분이 군부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총칼 앞에는 장사 없어요. 언제든 힘 있는 놈이 나라를 거무쥘 수 있다는 환상을 후진국과 개도국에 심어주며 이 집권한 놈들이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돕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걸려들면은 꼭두각시처럼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이성만이를 내친 뒤에 박정희 전두환이란 군사 독재가 등장했고, 이들의 가장 그 막강한 기반은 뭐였냐면은 군부, 그리고 특정 엘리트 집단 출신들이 장악한 군부였다는 거죠. 이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엘리트 군바리들의 중심에는 육사가 있죠. 육군사관학교. 역사의 변곡점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박근혜 시절의 쿠데타 음모,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 개인이 아니죠. 육사란 존재는 정치 개입의 정당성을 학습하고 재생산해온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학풍이란 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자,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제 해병대 이야기가 한번 했었고, 또 기사로도 해병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완전히 이제 이번에 독립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근데 기사에서 조금 보셨겠지만 이 육사 출신이 추측이 된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해병대입니다. 여기는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육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장교로 가는 데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전투력과 조직력만으로 평가받는 집단이죠. 그래서 박정희 쿠데타 당시 앞장선거 이외에는, 그 이후에는 정치 세력들과 결탁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정희가 쿠데타 당시에 해병대의 그 용맹성을 보고, 야, 이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힘을 빼자. 안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권력 유지하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병대를 개병대로 그냥 전락시킨 거예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해병대는 개병대는 맞긴 맞습니다. 술만 먹으면은 개처럼 되니까. 맞죠? 자,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권력도 분산되어야 되다시피 군부도 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육사라는 집단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 쿠데타의 핵심 세력들이 뿌린 환각제 같은 그런 나쁜 영향들이 온 국토에, 온 국민에 퍼져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군인이라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잖아요. 고려시대 때 무신의 난도 그렇고. 결국 욕심은 권력이지만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죠. 국가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은 그들이 어떤 명분에서건 간에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뽑고. 그래야지만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결정되고 나라가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총칼 든 놈이 무조건 나서가지고 내가 좀 바꿔보겠다고. 그 생각이 윤석열이 생각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킨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군바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대화와 타협을 도외시하고 씨발 성질나면은 수 틀리면은 싹 갈아엎겠다. 자, 이재명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그래요. 실사구시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누차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양안 분쟁에 한국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거를 쌩 까고 지금 시진핑 만나러 갔습니다. 그 푸틴도 만날 거예요. 푸틴도. 그리고 반면에 이번 내란 수습 과정에서 육사는 아마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놈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사례를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수족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유린해온 쿠데타의 유전자를 재생산하는 산실, 육사를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은 최소한의 정치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해체해 준다는 개편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성리에 취해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사고 저지르고, 저런 와중에도 다가올 지방선거 총선에서 저거들이 뭐 다 이길 것처럼 희희낙낙거리면서 따나운 당상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이 바로 제일 위험한 거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밀월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약간 배척하는 그런 관계. 자, 그렇게 되면은 저런 얼빠진 민주당 놈들이 허튼 짓 하고 있는 동안 이 안에서는 외부의 압박과 그 다음에 거기에 순간한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일 거란 거죠. 민주주의는 선거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총칼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가능하고, 그 첫걸음이 바로 육사의 해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얹겠습니다. 이자를 다시 가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단행한 사명권을 박탈하고 원래 받았던 그 벌을 다시 받게 해야 됩니다. 왜? 어제도 또 나서가지고 우익이 뭐 집결해야 된다. 윤석열이 자리를 지금 이놈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지금 내란 세력의 결집을 다시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보십시오. 저 이명박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그 지도층들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심점이 지금 장모 씨 가지고는 좀 약하거든요. 하지만 이명박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지금 어서 빨리 윤석열의 대선을 취소함과 동시에, 대선 당선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명박에 대한 사면을 갖다가 취소해야 됩니다. 저자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오늘 뭐 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말도 좀 꼬이고 이랬는데, 뭐 대충 못 알아듣는 건 블로그에 글도 있으니까 거기 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